안녕하세요. 디딤 영상 5번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권을 공부했죠. 가장 중요한 그런 기본권의 어떤 어, 엄마이자 아빠라는 얘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권을 얘기했고 그 다음으로 자유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얘기하죠. 국가는 개인에게 간섭만 하지 마. 이게 바로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천부 인권이 강한 권리이고 소극적 방어적 권리. 그러니까 간섭만 하지 않는 거니까 소극적이고 방어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는 그런 아주 중요한 권리이고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헌법 12조 13조의 신체의 자유, 자유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유죠. 그리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산권 보장받는 거 이것도 자유권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로 보면은 개인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고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이걸 얘기한다는 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절대 왕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일어난 시민혁명을 통해서 보장됐다는 거. 그래서 어떤 지배계층으로부터 벗어나서 어떤 간섭만 하지 마 이런 개념이니까 소극적 권리이고 방어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했고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자유권도 보장된다는 의미에서 포괄적 권리다. 꼭 이런 자유권으로 열거되지 않더라도 어떤 천부 인권적인 그런 당연히 갖는 자유권이 있다면은 그런 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포괄적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부 인권성이 있다. 절대 군주의 한거하여 최초로 획득한 권리고 가장 오래된 중요한 권리다. 이런 성격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신체의 자유, 그다음에 정신적 자유, 이런 양심의 자유, 이런 자유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고, 신체의 자유 중에서는 죄형법정주의, 범죄의 형태는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받지 않을 원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구속적부 심사제, 뭐 이런 제도들이 신체의 자유에 속한다라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등권 보도록 할게요. 국가에 대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그 다음에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 보호를 위한 본질적 기본권이고 민주주의 기본 이념 중에 하나라는 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11조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알아두면 되겠고 좀 더 알아보면 평등권과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면 합리적 이유 없이 요 말이 중요하죠.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은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만약에 그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평등권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평등권도 모든 기본권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포괄적 권리다. 그 다음에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등이란 개념은 절대적 획일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비례적 평등이라는 점. 그래서 합리적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종교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합리적 차별은 허용된다는 점 그것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라든지 미성년자 관람 불가 그 다음에 여러 범죄가
누적되면은 가중처벌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합리적 차별이라고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지금 현재로는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자, 참정권 공부하도록 하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보통선거의 원칙이 확립됨에 따라서 이 참정권은 대부분 인정받게 되고 있죠. 자, 보통선거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선거권을 갖게 되는 그런 선거의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어떤 정치 과정에 국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능동적 권리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권리이자 정치적 의무다. 우리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종의 권리지만은 선거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는 건 일종의 의무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법적 권리이자 정치적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선거권이 있죠. 18세부터. 그다음에 공무단임권 요 안에 피선거권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출마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내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시험 봐서 이렇게 공무원 시험 봐서 취업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것도 바로 이 공무단임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일을 국민투표에 의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참정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참정권의 성격을 잠깐 좀 더 참고해서 보면은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한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됐고 그럼으로써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게 됐다. 그래서 능동적 권리다. 그리고 실정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고 정치적 권리인과 동시에 의무다. 이렇게 얘기했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은 일부 지방선거라든지 이런 곳에서 일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함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금방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권, 시민사회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의 급속한 성장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서 빈부격차라든지 계급 갈등, 이러한 실질적 평등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자, 이런 사회권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게 되었다는 거.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고 이러한 실질적 평등을 누릴 권리가 바로 사회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이죠.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격을 보면 적극적 권리고 복지국가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라든지 인간답게 살 권리라든지 노동과 관련된 권리 또는 환경, 보건, 여성, 노인, 사회보장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구권. 청구권은 국가나 개인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이고 그래서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또는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자가 들어가죠. 대부분 청구권에는 그래서 청원권 자신의 희망사항을 국가기관에 이렇게 문서로서 한다는 거 청원권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청구권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받을 수 있는데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내가 길거리 가다가 어떤 연쇄살인범에게 살인을 당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이러한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피의자는 이거는 기소받기 전에 어떤 의심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 피의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억울하겠죠. 이 사람은 갇혀 있었으니까. 그래서 정신적 물질적 손실을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형사보상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경찰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어떤 신체에 어떤 피해를 입은 경우, 이런 경우에 또는 어떤 구청이 잘못 시설한 그런 설치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다쳤거나 그러면은 이런 국가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데 사장은 갑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있다. 자, 이건 뭘까요? 자, 이 자료 1, 2에서 갑과 을이 침해당한 기본권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자 했는데, 자, 이거는 바로 사회권이 되겠죠. 어떤 최저임금과 관련 있는 거, 노동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경찰관에게 체포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이유 이런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한 거죠. 자, 신체의 자유와 관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자유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 4에서 병과 정의 행사하고자 하는 기본권은 각각 무엇인가 했는데, 자, 3은 형사 보상 청구권이 되겠죠. 형사 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4는 이거는 국가의 어떤 잘못된 설치물로 인한 피해니까 국가 배상 청구권이 되겠네요. 국가 배상 청구권. 자,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잠시 보면 되겠고, 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 보장 이렇게 돼 있는데, 헌법에 열거되지 않았지만 사회가 변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을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일조권이라든지 수면권, 건강권, 문화권 이런 것도 새로운 권리로서 보장되고 있다,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에 돼 있는데, 자, 목적상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그 다음에 사회 전체 이익,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그 다음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그리고 아무리 이런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기본권의 제한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본권 행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는데, 자, 그 제한하는 경우를 보면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이 세 가지 경우, 필요한 경우에 하나요. 법률로서. 그 다음에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거고, 법률로서가 아니면 제한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본질적인 내용이 뭘 의미할까요? 바로 그쵸, 제10조의 내용.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의 존엄과 같이 행복 추구 이런 거는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이런 이유라도 어, 고문할 수는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